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즐거운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을 지피다 잭 런던의 책인데요. 예, 먼저 제가 책 저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책은 불을 지피다 단편 소설인데요. 예, 책 소개를 하자면은 불을 지피다. 이 속에 이제 불을 지피다라는 소단이 하나의 단편 소설이죠. 그 단편 소설의 책 소개입니다. 이 소설은 거대한 자연 속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준다. 거의 영하 7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알래스카 신참,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알래스카 온 사람 같아요. 개 한 마리만을 데리고 혼자 벌판을 이동한다. 추운 날에는 꼭 동료와 움직여야 한다는 선임의 말을 무시한 것이다. 손과 얼굴, 발에 동상이 걸린 그는 성냥을 켜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탓이다. 불을 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개보다 더 무력하다. 추위에서도 멀쩡한 개를 보며 그는 천천히 죽어간다. 이것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자를 소개하자면은, 저자는 이제 1876년 샌프란시스코 출생입니다. 미혼모네. 어머니가 미혼모였네요. 그래서 같은 해 결혼한 의붓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며 성실하고 자상했습니다. 1880년 10살 때 농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접고 오클랜드 시내로 이사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다가 사서의 도움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서가 영향이 이 작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래요. 11살 때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신문 돌리기, 얼음 배달 마차 조수, 볼링장 근무, 연어 통조림 공장, 16살 때는 연어 통조림 공장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15세 때는 굴 양식장 해적이라고 했는데, 뭐 해적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굴 양식장 일을 했나 봐요. 수산청 순찰대원, 선원, 그 다음에 또 불황자도 했네요. 떠돌이 생활하는 불황자. 한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청소부 일을 하면서 교재에 에세이와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19세입니다. 하여튼 뭐 어려울 때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여튼 직접 이런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20세 때는 사회주의 노동당 입당했고 버클리 대학 입학 한 학기만 버클리 대학을 입학했는데 한 학기 만에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요. 21세 때 골드러시가 시작되자 매형과 함께 캐나다 유콘주의 클론다이크로 모험을 떠났으나 괴혈병으로 22세에 귀국했습니다. 클론다이크가 이제 알래스카와 캐나다 여기 접경 지역인데 강이라고 그래요. 강인데 이 강줄기에서 금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그 당시에 골드러시가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골드러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귀국해서는 어머니 부양하며 많은 글을 발표했다. 27세 때 출세작이자 단편작인 중편소설 황야의 부름을 출간했습니다. 이걸로써 작가로서의 되게 명성을 떨쳤던 것 같아요. 27세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정말 출세를 했네요. 28세 특파원 자격으로 러일 전쟁 종군 취재를 위해
5개월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만주를 이렇게 여행했습니다. 29세 때 캘리포니아 농장을 사들였네요. 31세 때는 범선을 타고 아내와 함께 남태평양 섬 타히티까지 여행도 했습니다. 40세 때는 사회주의 노동의 미온적인 노선에 불만으로 탈당했고, 사회주의 노동당의 미온적인 노선에 불만해서 탈당했네요. 그 다음에 콩팥 기능 장애로 투병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작품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 소개를 마쳤습니다. 하여튼 뭐 어릴 때부터 11살인가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직업 전선에 뛰어서 정말 아주 활발한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 소감 먼저 찬희 쌤부터 좀 이 책을 읽은 독서 소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책 자체가 전부 다 보니까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하면 죽음 어떻게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책인데 불을 지피다, 불을 지피다. 이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영하 50도, 70도 되는데 밖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동료들한테 가고 있다고, 예, 가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얼어 죽는데, 그 영하 70도에 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추운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가다가 인식했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한 명이라도 가면 한 명이 이좀 도와가지고 불도 피워주고 이렇게 할 건데 한 명도 없고 혼자고 뭐 걔는 도움이 안 되고 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뭘 뜻하는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자기에게 순응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영하 70도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잘 미리 준비하지 못해갖고 죽는다는 건가? 뭐 건강이 모자라 죽는 건가? 뭐지? 그러면서 아무튼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잭 런던의 그 유명한 책이죠.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소설이 그 황야의 부름? 황야의 부름이라는 그 책, 아, 황야의 부름 맞나요? 야성의 부름인가요?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아까 황야의 부름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래요. 황야의 그 부름입니다. 읽으셨어요? 젊었을 때 이제 읽은 책인데요. 아, 하여튼 뭐 맞아. 이 클론다이크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책들이 이러니까 그것의 그 주요 내용은 그 얼음지치는 그 개인가요? 하여튼 뭐 그게 에, 여기서도 이제 개가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 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늑대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적은 그런 소설인데요. 아주 재미있게 재미있잖아요. 개가 늑대가 된다는 하여튼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이제 많은 그 야성으로 돌아가는 그게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이 잭 런던의 그 책을 단편서를 이제 여기 11개인가요? 있었는데 그중 이걸 읽고 하여튼 뭐 잭 런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좀 그런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 뭐 나머지가 안 돼가지고 불을 지피다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이 뭐예요, 선생님? 불을 지피다의 전체적인 느낌은 느낌은? 이제 죽음이잖아요, 결국. 네. 죽음인데 그 죽음의 순간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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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과연 이제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뭐 맞이해야 하나 좀 이런 거 또 이렇게 예,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또 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상 가는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차인쌤 한번. 예. 불을 지피다 221페이지에 보면 맨 첫 번째 줄에 보면 처음 맞는 겨울이었다. 다만 그에게 이제 주인공이죠. 그에게 상상력이 통 없다는 게 문제였다. 세상 물정에는 빠르고 민감했지만 그뿐이었다. 그것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던 것이다. 영하 50도라는 것은 단지 얼음이 어는 온도 아래로 50도임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 사실을 그는 춥고 불편하더라는 정도로만 인식했다. 체온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약함에 대하여 더위와 추위 사이의 좁은 범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인간 자체의 약함에 대하여 숙고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나아가 불멸성이나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추측의 영역에도 생각이 닿지 않았다. 영하 50도는 그에게 지독한 혹한이며 툭툭한 벙어리 장갑과 기도끼가 달린 방한모와 따뜻한 목화심과 두꺼운 양말로 막아야 하는 무엇을 뜻했다. 그에게 영하 50도는 말 그대로 0도 아래 50도일 뿐이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동료들이 가르쳐주는지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50도를 한 번도 안 겪어봐가지고 50도가 어느 정도 대비해야지 모르고 아까 보니까 뒤에가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옷을 많이 입고 이렇게 방한 뭐 모자도 막 엄청나게 해야 될까. 그래도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냥 안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뭐 때문에 나가는지 나가서 지금 먼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이제 50도 밑이 그냥 50도 밑이다 하지 얼마나 추운지를 저도 그렇고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50도 밑이라는 것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고 상상력이 없는 게 문제였다 이러고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은요? 예. 저도 이제 200 200 23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23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인데요. 설퍼 크리크에 고참이 옳았다. 그렇지. 응, 그는 이윽고 절망감을 가라앉히며 생각했다. 영하 50도 이하일 때는 동료와 함께 다녀야 해. 음. 그는 양손을 마주쳤지만 감각을 되살리지 못했다. 갑자기 그는 양손의 장갑을 이로무로 벗겨냈다. 그리고 성냥 다발을 통째로 손목 사이에 끼워 들었다. 예. 하여튼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어 이제 뭐 몸이 다 이제 얼어붙어 가지고 불을 켜지 못할 정도잖아요. 물에 젖어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물에 젖어 못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입으로 막 그 성냥개비를 물고 이제 이렇게 불을 켜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실패했는데 실패해서 얼어 죽은 건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에 항상 생각하는 게 설퍼크리크라는 설퍼크리커 이름인지 하여튼 그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참이 이 음, 얘기를 한 거죠. 음, 여기는 전혀 위험하니까 음. 항상 동료하고 같이 다녀라.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따라죠. 왜 안 따랐나?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신참이었다. 음. 처음 이걸 겪어보는 이제 올해 뭐 처음 이 겨울을 지낸 거겠죠. 그래서 그때 뭐 나무 더미 같은 거 그런 걸 뭐 어디 있나 그런 걸 한번 보러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가 아, 어디 있냐고요? 나무 나무 어디 같은 있나? 거 그런 걸 땔감 같은 나무? 걸 그런 걸 구하려고 아마 돌아다녔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추운데요? 그런데 응? 그건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신참이니까 그런 네. 거죠. 모르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결국 이 죽음이
그 경험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결국 이제 여기서 주인공도 결국 마지막에 이제 좀 후회하는 게, 아, 내가 경험자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또 경험자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게 정말 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찬이쌤 또 한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게 229페이지에 메뉴예요. 음. 사내는 추위를 잘 몰랐다. 아마도 그의 주상 대대로 추위에 대해서는 무지했을 것이다. 진짜 추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에 대한 말이다. 하지만 걔는 알았다. 조상 대대로 그랬으며 이- 그것을 이 개도 물려받았다. 그래서 걔는 이런 혹한에 멀리 나다니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내 나다니면 안 된다고 했더니 나오네요. 이런 날에 눈 속에 파고들어 포근히 누워서는 추위를 몰고 온 저 먼 곳에 구름 장막이 걷히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가 하면 걔와 사내의 사이는 썩 친밀한 게 아니었다. 걔는 사내의 노예였고 사내가 걔에게 베푼 것은 채찍 아니면 채찍질을 하겠다고 알리는 위협적인 목소리뿐이었다. 그래서 걔는 제가 우려하는 바를 사내에게 알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걔는 산의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 걔가 불 주변을 떠나기 싫어한 건 오직 저만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내는 휘파람을 불더니 채찍질할 때 소리를 냈고 걔는 사내의 뒤를 따랐다. 이걸 보니까 좀 평상시에 걔한테 잘 해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잘못하면 막 채찍질하고 혼내켰나 봐요. 이게 걔가 사내의 걔는 걔인데 그래서 평상시가 인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걔는 알잖아요. 굉장히 뭐 지진이 올 것 같고 뭐 올 것 같고 이러면 미리미리 아는데 엄청나게 그 추위가 얼마나 한지 자기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털만 있으니까 엄청나게 추운지를 알고 있다고 돼 있네요. 근데 이 사내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고 근데 둘도 사이가 안 좋아서 정말 사이가 좋으면 개가 입혀갖고 그럼 개 털이라도 이렇게 같이 둘이 껴안으면 덜 춥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래갖고 좀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털을 껴안고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렇게 뭔가를 걔가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휘파람을 부니까 무서워서 그 소리에 이제 인지가들이 갈 수 없이 이제 길을 따라가고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걔는 절대 그 주인 가까이 가지 않고 맨날 그 주위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걔는 뭐 자기가 말로 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우려하는 그런 너무너무 춥다 위험하다 이것을 주인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자기는 알고 있지만 걔는 이 추위가 엄청난 추위인 것을 뭐 옛날 조상 되도록 이렇게 뼛속 깊이 유전자로 내려오고 있어 아는데 사내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근데 알면서도 가르쳐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네요. 네. 평상시 이 사람이 안 좋은가 봐요. 예, 걔한테 잘. 네. 뭐 하여튼 뭐 걔한테 알려준다는 거 알려주기를 기대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근데 이 신참은 그 알려줬는데도 지금 뭐 음, 별거 아니겠지. 뭐 음. 그러니까 저녁 이제 9시부터 다녔나요? 그러다 이제 저녁 6시까지만 이제 거기 가면 되는데 예, 아침 아니에요, 아침? 아침 아침 9시 아니에요? 9시부터 시작해 네. 가지고 이제 저녁 이제 6시까지 자기 이제 숙소 있는 데죠. 거기로 가면 되는데 예, 그 가는 너무 추워서 이제 결국 그 짧은 시간을 동안에 이제 물에 젖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죽은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신참은 하여튼 뭐 얘기해도 결국 어, 알았잖아요. 예, 얘기했는데도 그 걔는 위험을 분명히 생각 안 했지. 가볍게 여기 이 위험을 가볍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위험을 가볍게 여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위험을 이제 22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5페이지.
북극우 날씨에 예, 몇째 줄? 북극우 날씨에 거의 북극이 밑에서 날씨. 5번째 줄 되네요. 아, 네. 북극우 겨울 날씨에 얼지 않을 냇물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산에서 졸졸 흘러내린 샘물이 얼어붙은 강줄기와 그 위에 덮인 눈 사이로 흐른다는 것도 알았다. 예. 근데 다 이제 냇물이 다 얼긴 얼었는데 샘물이 흐르잖아요. 샘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어. 땅속 깊은 곳에서. 그 산에서 졸졸 흘러내린 샘물이 얼어붙은 강줄기와 그러니까 얼음 위에 그 샘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눈 사이로 흐르는 거죠. 이런 샘물은 아무리 심한 혹한에도 얼지 않았고 그만큼 위험했다. 그런 것들은 함정이었다. 눈 음, 아래의 깊이가 10cm 혹은 1m쯤 되는 물 웅덩이가 감춰져 있기도 했다. 그런 음, 웅덩이 위에 얇은 얼음장이 덮여 있고 그 위에 다시 눈이 덮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물과 얼음장이 번갈아 층을 이루고 있어 잘못 디디면 계속 얼음장을 뚫고 내려가 허리까지 젖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위험을 이제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개가 거기에 이제 빠지죠. 그 함정에 함정에 빠져버린 그 샘물이 흐른 그 물웅덩이가 이제 위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잘못하면 디뎌버리면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걸 알고 용케 피했는데 처음에는 걔가 이제 빠져버려. 근데 금방 그냥 얼어버린 거죠. 근데 걔는 막 그것을 핥아가 입으로 핥아가지고 그 얼음을 떼어내는 거죠, 다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신참은 이제 결국 어떻게 하다 또 결국 자기도 빠져버리는데 빠지니까 금방 발이 다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죠. 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성냥을 가지고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 제목이 불을 지피는데 불을 지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불을 지폈는데 갑자기 그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인 거죠. 이걸 나무 가문비나무, 밑에다가 가문비나무. 가문비나무란 음, 나무 밑에다가 그거를 이제 불을 불을 피우는 폈는데 바람에. 나무가 이제 나무에서 눈이 그냥 그 이렇게 있던 물이 이제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하여튼 눈이 그냥 한바람에 그냥 불이 다 꺼져 버리고 문제는 가지고 있는 성냥 더미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뭐 해버리고 불에, 불에 다 또다시 탔어요, 그냥. 예, 그 떨어져갖고 또다시 불에 다 타고, 키려는데 이 손 자체가 벌써 다 굳어가지고 손발이 얼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것도 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입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켰는데 그나마 뭐 꺼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얼어 죽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험자 여러 가지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얼른 이제 물에 젖으면 얼른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불을 지펴서 이걸 녹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얼어가려 가지고 결국 못 가고 죽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어몽길 그 알레스 아, 음, 에베레스트산 그 등교하는 그 산악대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 인터뷰하는 걸 옛날 들은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을 에베레스트 정상에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10분 못 간대요. 10분 못 가서 죽어버린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또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일반인들 갔다 그냥 휘발.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위험한 지역인 거죠. 에베레스트 정상이라는 데가. 그런 데를 이제 그렇게 뭐 여러 번 어몽교회 대장 같은 데 다닌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그런 거죠. 예. 금방 물에 젖은 그게 그냥 금방 얼어가지고 뭐 결국 이제 뛰어가다가
뭐 거의 어른상 동상 걸려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 얼마 못 가서 결국 뭐 얼어 때문에 더 가지도 못하고 뛰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또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 옛날에 이제 고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이런 어려움까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친참은 이제 불만 지피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뭐 그냥 자신감이라고까지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새로운 가뭄비 나면서 어떤 해서 불이 꺼진 바람에 결국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 예기치 않은 아무리 또 우리가 배웠다고 그러지만은 항상 그 실전에서는 또 예기치 않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찬희 쌤 또 한 가지만 더 또 예. 얘기해 주시죠. 예, 241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241페이지 중간에, 그동안 개는 줄곧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두 번째로 쓰러졌을 때, 개는 꼬리로 앞발을 감은 채 그의 앞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추위에도 멀쩡한 개를 보고 그가 분노를 느끼며 욕을 퍼붓자, 개는 사내를 달래려는 듯 길을 늘어뜨렸다. 이번에는 오한이 더 빠르게 찾아왔다. 그는 혹한가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 혹독한 냉기가 사방에서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두려움을 느낀 그는 다시 내달렸으나 30m도 못 가서 비틀거렸다. 꼬라지고 말았다. 그것이 그가 느낀 마지막 공포감이었다. 간신히 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리자 그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앉았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문득 자신이 목 잘린 닭처럼 뛰어다녔으며 그 꼴이 영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차피 얼어 죽을 것이라면 그 상황을 어젓하게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처음으로 졸음이 몰려왔다. 그래서 자는 것이 마취에서 자는 것처럼 자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지쳐갖고 점점점 얼어가니까 이게 좀 뭐랄까 뇌도 좀 얼어가는 것 같아요. 뇌도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잘못하면 이게 또 선망 증세도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너무 힘들고 가다가 아마 열심히 가도 이제 너무 추워서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이러도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되니까 넘어져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추운 데를 뚫고 지나가기보다 그냥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겠다. 가만히 앉아서 있으려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눈을 슬 감고 잠자듯이 이제 얼어서 죽고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간에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간부터 추위에도 멀쩡한 개를 보고 분노를 느끼며 욕을 퍼붓자 개는 사내를 달래려는 듯 길을 떨어뜨렸다. 막 화를 내니까 개들도 다 알잖아. 상대방이 주인이 나보고 화를 내는지 좋아하는지 아니까 막 화를 내니까 손이 얼어서 자기를 붙잡을 줄을 몰라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그냥 길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좀 무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걔가 꼬리도 떨어뜨리면 무수한다는 뜻이니까 산에 달들고 막 이를 그르륵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용히 그냥 길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좀 더 특이했어요. 그래서 혹한가의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자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됐네요. 네.